네, 안녕하세요. 도전 369 시간의 이화영입니다. 오늘 테마로는 AR, VR 기기 관련 테마 그리고 메타버스 쪽이 움직였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 또 관련 기업들의 급등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할지 이 시간 통해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대결 규칙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369인 만큼 수익률 369% 중에 선택해서 도전하면 되는데요. 공략할 기업과 매수자를 제시하고 100초 안에 이야기해야 하고요.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하면 종가에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1일에는 목표가 달성과 수익률 1위의 도전자도 뽑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어제는 2명의 도전자가 3% 도전에 또 거뜬하게 성공을 해줬습니다. 김용환 도전자 이번 달 시작부터 좋은데요. 네옴시티 스마트 빌딩 건설의 실질적인 수혜주로 어제 현대무백스를 소개했고요. 하루 만에 4.2% 수익이었습니다. 최현덕 도전자 역시 8.4% 수익으로 3% 도전 성공했는데요. KUAM 행사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 기대감에 배셀을 공략주로 꼽았습니다. 현대무백스 또 배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스코어 공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창원 도전자가 1위를 지키고 있고요. 그 뒤로 김용환, 최현덕 도전자가 함께 목표가 터치를 해내면서 2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번 달은 더 치열하게 대결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달성의 주인공 김용환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약세장 속에서도 현대무백스로 4.2% 수익을 냈고요. 또 수요일에 소개했던 푸른저축은행은 누적 수익으로도 17%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해 볼게요. 네, 일단 푸른저축은행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끝난 종목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시 또 타이밍이 오면은 시청자분들에게 타이밍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규 접근은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공략했던 현대무백스,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장중에 어제 한 거의 6% 이상 또 급등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힘든 부분들에서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네옴시티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서 이 종목이 또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또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타이밍 오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종목도 역시 네옴시티 관련주 갖고 나왔거든요. 이 종목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수익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공략주와 매수가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11월 달에 들어서 수익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오늘 종목도 이 테마 종목이고요. 이 바로 그 네옴시티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바로 매수해 볼게요. 현재가 1,805원이네요. 덕신하우징 바로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90410이네요. 090410. 덕신하우징 매수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정책 관련주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정책주보다는 네옴시티 관련된 숨겨진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건설 자체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 사우디 관련된 그 수출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국내 최초로 사우디 국제 건축 전시회에 참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그 정책 관련된 부동산 정책주보다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어떤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다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4박 6일간 사우디 방문을 진행한다고 하죠.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또 관련된 종목들 또 다음 주에 크게 또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된보다는 네옴시티 관련적으로 좀 편입이 된 부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숨겨진 수혜주로 또 큰 수익 안겨주시는데요. 오늘은 네옴시티의 수혜주로 덕신하우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3% 도전에 성공한 최현덕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배셀을 저희가 5,8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요. 6,350원 터치하고 무려 8%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배셀을 제가 UAM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장중에 이제 뭐 12%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살짝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6,030원인데, 일단 배셀 같은 경우는 저는 6,100원 안에서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유는 이제 오늘 보잉 CEO가 방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또 하나하고 만나서 UAM 관련 논의를 할 것이고 아마 또 관련 어떤 그 MOU라든가 어떤 체계적인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인천에서 또 UAM 관련 이 협력체 구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UAM 관련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셀은 어제 좀 올라갔다 오는 조정입니다만은 6,100원 안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배셀은 6,100원 안에서 매수 가능 의견이었고요.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괜찮은 걸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가 9,820원에 바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덱스터란 종목인데 오늘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대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드디어 이 XR 기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의료용 VR 기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릴루미너 글래스거든요. 근데 지금 릴루미너 글래스 2에 대해서 전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 아직까지 말을 좀 아끼고 있지만은 연초부터 삼성에서 한 부회장이 삼성의 메타버스 기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전파 인증 받은 의료용 VR 기기 이 릴루미너 글래스 2가 삼성이 말한 메타버스 기기 아니겠냐 이런 좀 분석이 나와주고 있죠. 그럼 지금 애플도 지금 XR 기기를 양산 시작할 거로 알려지고 있고 삼성까지 만들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한다면은 콘텐츠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시각특수효과 전문 기업이고 이 시각특수효과인 이 VFX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0에서 80%를 상회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콘텐츠에서는 뭐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가 워낙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삼성의 XR 기기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단기 급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3% 노려봅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의료용 VR 기기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덱스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달 4위를 차지한 신광선 매니저 연결해 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미코가 어제 장에서는 2.4%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매수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9,2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거래가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2차 전지에다가 반도체 세정 쪽도 감당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추가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간단하게 미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만한 기업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를 좀 들고 나왔고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좋은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17,300원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종목명은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003070이고요. 코오롱 글로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건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4일부터 9일까지 다들 아시는 뉴스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단장으로 수주 지원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에 대한 뉴스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우리 기업들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코오롱 글로벌도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신재생 쪽인데 전날 미국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콜 의견이 좀 나와서 샘펀드가 상승 타력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개선, 풍력 발전, 이 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수혜가 기대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6%로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옴시티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코오롱 글로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1위죠. 이창원 매니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G2파워인데요. 오늘 장에서 다시 공략해봐도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오늘 15%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편입한 그 날도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오늘 또 추가로 급등하면서 편입가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를 모두 돌파하고 또 오버슈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파워는 이제 어제 편입했는데 어제는 목표가 터치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해서 언제든지 재공략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신규로 좀 종목을 그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저는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바닥에서 대장주 성격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1,81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전선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을 제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편입하는 이유는 유신으로 또 한번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상한가 한번 갔었죠. 이제 후속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이제 아람코와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현재 수주와 함께 내용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또 네옴시티와 근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장주 뭐 한미글로벌하고 유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후속주로 또 그 대한전선이 지금 네옴시티는 보면은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가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되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거래량이 약 3천만 주가 지금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도 좀 가벼워서 충분히 수급만 붙어준다면 바닥에서 좀 충분히 급등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 저는 지금 목표가 3% 좀 잡고요. 뭐 당연히 뭐 탑머티리얼처럼 3% 터치한 이후에도 한참 더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김용환 매니저는 덕신하우징에 주목했고요. 신광석 매니저는 코오롱 글로벌,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는 대한전선에 주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덕 도전자는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전자들의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한 종목들 기억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